반갑습니다. 비교 불가 분석 전문 축구다나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혼자 분석하고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적중률 99%를 자랑하는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팀 감독 모두 선수비 후역습을 최우선 전략으로 택하고 있어 경기 템포는 자연스럽게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을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리고 견고하게 버티는 스타일이기에 전후반 내내 답답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 후쿠오카의 안정적 커버와 시미즈의 조심스러운 전개는 서로를 무력화시키는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긴 시간 동안 공격 전환이 막히며 양팀 모두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90분이 흘러가는 그림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 모두 무리해서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안전을 택할 것이고, 이는 공격 의지를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이 흐름은 관중들에게는 답답함을, 선수들에게는 인내심 싸움을 강요하며 결국 승부가 갈리지 않는 무승부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 후쿠오카는 전방에서 과감히 나오지 않고 시미즈 역시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조심스럽게만 전개한다. 결국 90분 동안 루즈한 흐름 속의 득점 기회는 제한될 것이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게 형성되는 승부다. 아키타는 수비 블록을 내리며 버티겠지만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후반 체력 저하라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이마바리는 인디우와 후지오카의 움직임, 야마다의 전개가 맞물리며 공격 전개의 속도와 창의성이 분명히 살아난다. 전환 과정에서 아키타의 간격 붕괴가 드러날 경우 이마바리가 빠르게 득점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부의 체력과 전술적 응집력이 차이를 만든다면 이 경기는 이마바리가 승부처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경기 템포를 높여간다면 아키타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공세와 응집력에서 한 수 위인 이마바리가 경기 흐름 전체를 지배할 공산이 크다. 아키타는 단단한 수비 블록에도 불구하고 공격 다양성 부족과 체력 저하라는 한계가 분명하다. 반대로 이마바리는 높은 압박 강도와 빠른 전환 플레이로 상대를 몰아붙일 무기를 갖췄다. 특히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집중력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이마바리가 공격의 날카로움과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키는 구마타의 버티기와 타니무라의 활동량, 우노키의 돌파로 공격 루트를 전개하지만 마무리 세밀함에서 한계가 있다. 오이타는 아리마 이케다 사카키바라로 이어지는 전개가 강점이나 압박 대응에서 흔들리며 흐름이 끊길 수 있다. 양팀 모두 3백을 기반으로 안정감을 중시하지만 전환 속도와 마무리 효율이 떨어져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후반부 체력 저하 상황에서도 수비 블록은 유지되지만 공격 전개는 단순해져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균형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결국 전술 응집력은 유지되지만 공격의 날카로움이 부족해 무승부 구도가 유력하다. 이와키는 안정적인 수비와 활동량으로 버틸 수 있지만 전방에서 날카로움이 부족하다. 오이타는 점유율과 측면 활용으로 기회를 만들지만 마무리 부재로 확실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전술적 밸런스를 유지한 채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며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폴의 고우는 미츠이라의 크로스와 도리카이의 템포 조율, 히라츠카의 빠른 침투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공격의 날카로움을 유지하고 있다.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은 삿포로의 피로 누적과 단조로운 전개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다. 반면 삿포로는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본토까지 이어진 장거리 이동 탓에 정상 컨디션 유지가 쉽지 않다. 체력적 부담과 후반 집중력 저하는 경기 후반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반폴의 고우는 홈 강세와 전술적 응집력을 앞세워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전술 체력 심리적 흐름까지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반폴의 고우가 승리를 끊어낼 타이밍이다. 반폴의 고우는 홈 강세와 전술 응집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삿포로는 장거리 원정에 따른 체력 저하와 단조로운 전개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반폴의 고우가 경기 흐름을 지배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은 그림이다. 양팀 모두 공격 전술이 단조롭고 전방에서 날카로운 마무리가 부족해 득점 기대치가 낮다. 특히 도쿄 베르디는 점유율을 확보하고도 박스 앞에서 해결할 자원이 없다는 점이 가장 뚜렷한 약점이다. 히로시마 역시 저메인 요를 중심으로 단순한 공격 전개를 이어가고 있지만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양팀 모두 플랜 B 전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격 루트가 막히면 그대로 답답한 흐름 속에 빠져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허심 공방만 이어진 채 90분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득점 무승부 그림이 유력하다. 이 경기는 전술적 한계와 득점력 부족이 동시에 맞물려 공격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쿄 베르디는 점유율 대비 위협적인 장면이 적고 히로시마 역시 단조로운 공격 전개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공격진의 침묵이 이어진다면 결국 무득점 공방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다. 승부처는 끝내오지 않을 것이며
무승부라는 결론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니가타는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가지만 박스 앞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해 공격 완성도가 낮다. 또한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을 자주 허용하며 상대의 빠른 침투에 흔들리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가시마는 전방에서 레오세아라와 차브리치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위협적인 침투를 이어간다. 중원에서 시바사키가 전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과 수비 전환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만큼 전체적인 짜임새가 니가타보다 앞선다. 특히 양쪽 풀백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은 니가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핵심 무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가시마가 측면과 박스를 집중 공략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 니가타는 안정적인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전방 마무리에서 세밀함이 떨어진다. 반면 가시마는 차브리치와 레오세아라를 축으로 위력적인 공격 루트를 완성하며 양쪽 풀백까지 적극 가담하는 공격 패턴을 활용한다. 공격 템포와 마무리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가시마가 주도권을 잡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나고야는 홈에서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유지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단조롭다. 반면 가와사키는 코너킥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제공권 전략을 무기로 삼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특히 파포스트로 파고드는 세트피스 루틴은 나고야 수비진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긴 시간의 팽팽한 공방 속에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팀은 가와사키다. 그리고 더위와 체력 부담이 겹치는 후반부일수록 세트피스 집중력이 승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에서 마지막 웃음을 지을 쪽은 결국 세트피스를 통해 균형을 깨는 가와사키다. 나고야는 홈에서 수비 블록을 구축해 견고한 운영을 시도하겠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답답함은 여전하다. 가와사키는 코너킥과 세트피스에서 제공권 자원을 살려 언제든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결국 경기 승부의 무게추는 원정팀 가와사키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간바 오사카는 홈 2점을 안고 있지만 슈터의 결장으로 인해 중원 압박의 강도가 낮아질 수 있다. 요코하마 FC는 루키안과 오구라를 중심으로 기회를 만들지만 골 결정력 부족이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확실한 마무리에서 한 끗이 부족해 균형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은 그림이 예상된다. 체력 싸움과 전술적 압박이 맞물리면서 경기 후반에는 양팀 모두 안전한 운영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답답한 전개가 반복되는 만큼 이번 경기는 쉽게 승부가 나지 않을 전망이다. 간바 오사카는 홈 경기에서도 슈터의 공백이 뼈아프고 요코하마 FC 역시 공격 마무리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두 팀 모두 확실히 상대를 압도할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답답한 공방 끝에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결국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그림으로 보인다. 세레소는 라파엘 라타오의 제공권과 루카스 페르난데스의 직선 돌파, 나카즈마의 창의적 전개가 결합되며 공격 패턴이 점차 입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은 여전히 들쭉날쭉하고 상대 수비 라인을 확실히 무너뜨릴 힘에서 한계가 보인다. 반면 비셀고베는 장파트리크의 배급과 미야시로의 압박으로 중원과 전방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사키의 오버래핑이 잦아질수록 측면 공간을 내주는 불안이 커지고 후반 체력 저하가 경기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뚜렷한 강점은 있으나 약점 또한 분명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레소는 라타오와 나카지마를 중심으로 공격의 활로를 꾸준히 열지만 결정적 마무리에서 불안정하다. 비셀고베는 장파트리크와 미야시로의 조합으로 중원을 지탱하되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측면 노출이 반복된다. 결국 양팀 모두 명확히 앞서는 그림 없이 서로의 약점을 상쇄하며 무승부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오카야마는 아타루의 정교한 킥과 세트피스 완성도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이치미와 이와부치의 연계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흔드는 핵심 전술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면 쇼나는 단조로운 전개와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에 약점이 두드러진다. 세컨드볼과 뒷공간 커버에서 취약한 구조는 오카야마에게 확실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아타루의 킥과 오카야마의 응집력이 승부를 좌우할 흐름이다. 오카야마는 아타루를 중심으로 한 세트피스와 정교한 킥이 경기의 핵심 무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쇼나는 단조로운 전개와 체력 문제로 경기 막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 경기는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집중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오카야마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사간도스는 야마다와 니시카와의 활동량에 의존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압박을 받을 경우 공격 루트가 막히는 약점이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와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며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반면 미토 올릭은 와타나베의 버티기, 사이토의 측면 스피드, 오사키의 전개를 중심으로 다양한 루트를 형성한다. 점유율과 전환 속도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고 후반부에는 체력 차이를 극대화하며 득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경기의 흐름은 미토 올릭이 꾸준히 압박을 유지하며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사간도스는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 시도가 있지만 뒷공간 노출과 후반 집중력 붕괴가 치명적이다. 미토홀릭은 와타나베의 제공권 사이토의 돌파, 오사키의 템포 조율을 기반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하며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미토홀릭이 체력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며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이상 오늘의 경기 모두 꼼꼼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